오늘의 나이, 대체로 맑음. 날씨만큼 변화무쌍한 중년의 마음을 보듬다. 나이 들수록 기쁨보다 행복보다 마음의 균형이 더 절실하더라. 항상 기쁠 수 없고 늘 행복할 수도 없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마음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균형이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다. 어떤 동요도 없는 상태는 균형이 아니다. 세상에 감흥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마음의 균형 잡기이다. 나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한다.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다. 그리고 조금 운다. 울고 나면 상황이 조금 나아진 듯하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한다. 모를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다. 그리고 조금 운다. 울고 나면 세상이 조금 밝아진 듯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비관론자일까, 낙관론자일까? 나쁜 일이 생기기 전, 배신을 당하기 전엔 비관론자이다. 나쁜 일과 배신은 도처에 있다고 생각한다. 막상 나쁜 일이 생기고 배신을 당하면 낙관론자가 된다. 어떻게든 그 나쁜 일의 또 다른 의미를 생에 주는 가치를 추출하려 한다. 나쁜 일은 나쁜 일로만 끝나지 않으며 좋은 일이라고 계속 좋은 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다. 흔들려서 재밌다.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니까 재밌다. 균형을 잡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반갑고 진기한 체험을 하기도 한다. 몰랐던 나를 알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기도 한다. 이 시대에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비정상이다. 다들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저 정상적인 우울과 불안의 필연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느긋하게 자신과 타인을 돌보며 균형을 잡자고 손 내밀고 싶다. 중년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 이유도 모르고 아픈 적이 있다. 물론 이유는 있었을 것이다. 증상은 있지만 병명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현대의학이 정복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한 게 아직 많이 있다. 사람은 정말로 복잡 다단하다. 인간의 세포는 60조 개에 달하고 뉴런은 1천억 개, 그 뉴런을 잇는 시냅스만 약 10조 개다. 어떤 부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직도 모른다. 내과, 이비인후과, 한의원을 전전했다. 인터넷도 검색했고 몸에 좋다는 약초를 구해다 먹기도 했다. 증상이 조금씩 잦아들더니 어느새 나았다. 왜 나았는지도 모른다. 지금 와서는 두루뭉실하게 면역력 약화 때문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한다. 치유된 것도 면역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면역력이 약해진 이유도 물론 모른다. 굳이 말하자면 나이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나이가 몸을 변화시킨다. 몸이 나쁘게 변하는 것이 병이다. 니체가 말한 대로 그 병은 또 다른 균형을 위한 것이니 잘 겪어내야 한다. 병원을 다니며 많이 들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염증과 염증 수치다. 나이가 들면 이게 올라간단다. 나의 염증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 염증이 완전히 나를 빠져나간 것은 아닐 것 같다. 지금도 어딘가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증상으로 발병하는 거겠지. 잇몸도 아팠다가 머리도 아팠다가 다리도 아프고 가끔 팔도 아프고 내내 묵묵하기만 하던 등도 아프다.
아침에 머리가 맑으면 기분이 이상하다. 늘 두통이 따라다닌다. 이 두통이 쓱 사라지는 날이 올까? 아니면 평생 조심조심 더불어 살아가야 할까? 다 괜찮다. 두통이 있어도 그에 맞춰 살 수 있다. 좀 더 쉬면 그게 여유가 될 거고, 좀 더 삼가면 그게 겸허가 될 것이다. 늙는다는 것은 아픈 곳이 많아진다는 거다. 성장한다는 것은 아픈 곳이 많아져도 잘 견디고 다스린다는 거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 모든 생을 사랑하고 아픔에서조차 무언가를 배우며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다라고 개념을 정해 놓았다. 다들 종종 아프고 가끔 미칠 것 같고 자주 자기 연민을 느끼며 산다. 하지만 아픔이 사라지고 미칠 것 같은 기분에서 해방되고 자기 연민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의 기쁨도 안다.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사랑했던 사람이 있고 설령 없더라도 미래에는 사랑할 사람이 생기리라 기대하며 산다. 내가 느끼는 행복은 별게 아니다. 그저 다행이다 싶은 게 행복이다. 덜 추워서 다행이다. 덜 더워서 다행이다. 덜 피곤해서 다행이다. 덜 아파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그것을 피하면 행복하다고 해석하는 거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해석에서 온다. 몸의 통증도 마음의 통증도 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잘 해석해야 할 대상이다. 통증을 해석하고 나니 통증에 대한 두려움도 좀 사라진다. 통증에 대해 알게 된 셈이다. 무릇 아는 것만큼 자유로워지는 법이다. 중년 이후 시간이 없어 라는 조바심. 나이가 들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언젠가 추억이 될 거라는 것을 언뜻 가늠하게 된다. 이 일이 어떻게 기억될까를 미리 생각도 해본다. 그래서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조바심이 생기기도 한다. 문득 부자연스러움을 느낀다. 부자연스러움을 떨쳐내느라 현재에 집중하려고도 한다. 반쯤은 성공한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 성공의 느낌은 역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합리화 기제라는 것도 안다. 여름 휴가철이면 중년들은 그 기간 동안 나중에 기억될 만한 일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에 더욱 분주해진다. 여름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름을 즐길 수 없는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 선불을 치르는 마음으로 이 여름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추억이라고 했지만 일종의 판타지이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판타지 같은 기억을 하나쯤 갖고 싶은 것이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할 일 없이 판타지를 바랄 때가 있다. 바란다고는 했지만 감히 드러내놓고 희구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잠깐 짧은 기도를 하듯 판타지를 떠올리는 수준이다. 성숙한 어른들은 자신에게 떠오른 판타지의 이미지조차 성공적으로 억누른다. 그러면 판타지에 대한 욕망 대신 아련한 그리움 같은 것이 생긴다. 이상하지만 그러하다. 모두 시간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시간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으니 지나온 것들이 더 아름답게 미화된다. 여름 휴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름 휴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곳에 불안이 있다. 기억을 한편 만듦으로써 불안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진정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시간을 의미화하고 좋은 기억으로 통합하여 자존감 있는 자아를 만드는 것은 중년 이상이 되어야만 탑재되는 능력이다. 여름 휴가를 떠나는 중년은 이미 알고 있다. 이 휴가가 어떤 의미가 될지, 어떤 이미지로 남을지. 사실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다. 하지만 재미가 없는 사건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것도 중년의 능력이다.
추억을 만들겠다는 의식 없이 추억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진정한 판타지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판타지는 판타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 앞에 불쑥 터지는 것이다. 누구나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판타지를 너무 나무랄 필요는 없다. 불안한 시간 때문에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약간의 조바심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 나에 대한 암과 믿음이 인생의 또 다른 일에 대한 현명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